한 사람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고독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자유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문장은 고독에 대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묶어버린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허전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괜히 불안해지는 상태를 문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시간을 줄이려 한다. 약속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화면을 켜고 소음을 채운다. 조용해지는 순간을 피하는 데에 익숙해진다. 하지만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은 혼자 있음 그 자체일까? 아니면 혼자가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생각과 감정일까?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시간,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그 불안은 외로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데서 오는 긴장에 가깝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단순한 사회적 본능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혼자 있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 내면을 끝까지 감당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혼자 있으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올라오고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쁨 속에서는 잠시 잊고 지낼 수 있었던 불안과 공허가 조용한 시간 속에서 또렷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그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시험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가도 혼자가 되면 갑자기 자신이 텅 빈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이때 사람들은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다. 이 영상은 혼자 잘 지내는 법을 알려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고독을 미화하거나 사람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려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회피가 삶과 관계,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외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아직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일까?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제1장,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진짜 이유.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외로워서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요. 괜히 우울해져요. 이 말들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충분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외로움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혼자 있는 시간을 비어있는 상태로 인식한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대화가 없고 역할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시간은 채워야 할 공백처럼 느껴진다. 음악을 틀고 영상을 켜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일부러 바쁘게 움직인다. 조용해지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조용함이 아니다. 문제는 조용해졌을 때 들리기 시작하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다. 혼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에게 맞춰 웃을 필요도 없고 이해받기 위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이제 피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았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충분히 친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자기 내면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외부 자극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고. 이 말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만이 혼자를 힘들어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늘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혼자가 되면 그동안 유지해온 괜찮은 나라는 이미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으면 이유 없이 지치고 공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시간에는 더 이상 비교할 대상도 증명할 상대도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것은 외부의 평가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기준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떠올려보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을까? 나는 왜 항상 이 정도일까? 이 질문들은 누군가가 던진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반복해온 말들이다. 평소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과 관계 속에서 잠시 묻어두었던 생각들이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것들이 고스란히 떠오른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따뜻하지 않다. 위로보다 비판에 가깝고 이해보다 평가에 가깝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것이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냉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은 가장 많은 내적 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대화의 어조가 날카로울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고문처럼 느껴진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특별히 즐겁지 않아도 괜찮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 자신에게 늘 부족하다고 말해온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먼저 그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결코 다정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것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는 괜찮다가 혼자만 남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불안해지는 이유.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자기 자신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살아왔는지를 말해준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자기 자신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너무 가까워지면 비판이 쏟아지고 너무 멀어지면 공허해지는 상태. 이 불안정한 관계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게 만드는 핵심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혼자를 잘 버텨야 한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다. 제2장. 우리는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불편해하게 되었을까? 어릴 때의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자기 자신과 가까웠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보다 즐거운지 싫은지가 먼저였다. 남의 시선보다 자기 감각이 기준이었고 잘 보이려는 노력보다 솔직함이 자연스러웠다. 그 시절에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혼자 놀 줄 알았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낯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혼자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괜히 죄책감으로 다가온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 시작은 대부분 관계였다. 우리는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기준 속으로 들어간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눈치 보게 된다. 착하면 사랑받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그건 네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을 듣는다. 그렇게 우리는 배운다.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조정된 내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이때부터 자기 자신은 느끼는 주체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된다. 감정은 통제해야 할 것이고 욕구는 조절해야 할 것이며 불편함은 참아야 할 문제가 된다. 우리는 점점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삭제하고 줄이고 덮는 데 익숙해진다. 그러는 동안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진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아온 경우가 많다. 그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돼.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현실적인 조언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남기는 흔적은 꽤 깊다. 이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판단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느껴도 되는 감정과 느끼면 안 되는 감정을 나누고 결국 불편한 감정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는 곧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금씩 조정해왔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숨기고 싫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기 자신은 혼자 있는 시간마다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불편함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다. 그때는 참았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말들,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였던 순간들, 이해받지 못한 채 묻어둔 감정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외부 자극이 사라진 순간 다시 고개를 든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이렇게 오해한다. 나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외로움을 잘 못 견디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상태에 가깝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비교의 영향도 크다. 우리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비교당한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비교는 성장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기준이 되면 사람을 무너뜨린다. 특히 비교 속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항상 부족한 나를 만들어낸다. 이 부족한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진다. 누군가 옆에 있을 때는 역할이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비교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남아있는 것은 오직 평가만 남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쉼이 아니라 채점의 시간이 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 채점을 멈추지 못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점수가 매겨진다. 오늘은 잘 살았는지, 아직 부족한 건 없는지, 더 노력해야 할 건 없는지. 이런 상태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편안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불편해하게 되었다. 타인의 기대를 기준으로 살아오면서 스스로에게는 늘 조건을 달아왔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괜찮아도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해라는 말에 더 익숙해진 결과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시간이 된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기준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제3장, 혼자일수록 더 초라해지는 이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떤 사람은 점점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초라해진다. 같은 혼자라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른 감정이 생길까? 이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외로움을 잘 타느냐 못 타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더 냉정하게 평가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최소한 역할이 있다. 회사에서는 직무가 있고 관계 안에서는 기대되는 모습이 있다.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판단할 여유가 줄어든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부분 지나치게 엄격하다.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따뜻한 말보다는 날이 서 있는 문장들이 많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너무 뒤처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나만 제자리야.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이 질문들은 성장을 위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몰아붙이는 방식에 가깝다. 문제는 이런 질문이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반복되는 자기 비난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망가뜨린다. 혼자일수록 초라해지는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곧 자기 검열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보고 있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늘 감시자가 깨어있다. 그 감시자는 쉬는 나를 비난하고 느린 나를 부끄러워하게 만들며 아직 부족한 나를 계속해서 들춰낸다. 이 감시자는 어디에서 왔을까?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진다. 비교당했던 순간들,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 했던 기억들,
잘하지 못했을 때 받았던 무언의 실망들. 그 모든 장면들이 마음속에 남아 하나의 목소리가 된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어느새 자기 자신의 목소리처럼 굳어진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잔인해진다. 타인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쉽게 던진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속도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이 불균형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소모의 시간이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은 더 강해진다. 젊을 때는 가능성이라는 말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는 결과를 요구하고 비교의 기준은 더 구체적이 된다. 이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대신 이 나이에 이 정도면이라는 문장으로 자신을 규정해버린다. 문제는 이 문장이 끝이 없다는 데 있다. 기준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동하고 만족의 지점은 항상 다음에 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취를 쌓아도 혼자 있는 순간에는 다시 초라해진다. 성취는 잠시 가려줄 뿐 근본적인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하게 된다.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만들거나 무언가에 몰두하려 한다. 겉으로 보면 바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바쁨의 근원은 성장 욕구가 아니라 회피에 가깝다. 자기 자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회피는 자존감을 더 약하게 만든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서 괜찮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리 잡는다. 혼자 있을수록 초라해지는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 자기 자신을 동반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다.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혼자 있는 동안에도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불안하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에게 관대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제사장, 혼자 있지 못하면 관계에서도 무너진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유난히 두려워한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에 마주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관계 속에 머문다.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자신을 밀어넣는다. 혼자 있기 싫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도 견디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고독을 미화하려는 문장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냉정한 진단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사람은 대부분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의 공허, 불안, 비교, 후회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사람은 고독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 선택은 종종 관계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중심을 잃는다. 관계가 자신의 삶을 채워주길 기대하고 상대의 반응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숨막히는 형태로 변한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과민해지고 침묵을 불안으로 해석하며 거리감이 생기면 곧바로 관계의 붕괴를 상상한다. 문제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에 과도한 역할을 부여한 데 있다. 관계는 함께 걷는 공간이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한다.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나를 싫어한 건 아닌지,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은 아닌지. 이 질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의 분위기를 서서히 잠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고독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독은 혼자 있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사람은 자기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많다. 성취하지 못한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에서 비롯된 열등감, 말하지 못한 후회들. 이 모든 것들이 조용한 시간에 한꺼번에 올라온다. 그래서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를 소음처럼 사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만남이 아니라 회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상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를 붙잡은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혼자의 시간이 더 중요해진다고 보았다. 혼자서도 자신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 과도하게 매달리고 그 매달림은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든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은 관계를 잘하기 위한 조건이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구는 곧 부담이 된다. 그래서 관계는 이렇게 무너진다. 큰 다툼 때문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때문에. 서로에게 기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탱하려 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평생 관계를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채워지는 것은 잠시이고 공허는 더 깊어진다. 제5장, 고독을 피하는 사람과 고독을 통과하는 사람의 차이. 같은 혼자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지나며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더 불안해진다. 이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의지의 강약도 아니다. 고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다. 고독을 피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로 받아들인다.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연락이 오지 않는 저녁, 약속 없는 주말을 자신이 부족하다는 증거처럼 느낀다. 그래서 그 시간은 곧 불안으로 변한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은 고독을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 고독을 통과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이 무너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외부의 소음이 잠시 멈춘 상태라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굳이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여백을 허락한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독 앞에서 흔들린다. 문제는 그 흔들림을 어디로 가져가느냐다. 고독을 피하는 사람은 그 불편함을 즉시 해소하려 한다. SNS를 켜고 괜히 사람을 찾고 굳이 필요 없는 대화를 이어간다. 이 행동은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기 위한 회피다. 반대로 고독을 통과하는 사람은 불편함을 당장 없애려 하지 않는다. 외로움, 공허함, 초조함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곧바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밀어내지 않고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가만히 지켜본다. 이 태도가 쌓이면 고독은 더 이상적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 대부분이 고요를 견디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사람은 고요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고독을 성장의 통로가 아니라 회피해야 할 공백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안다. 관계에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안정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고독을 통과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로움이 자신을 공격하는 감정이 아니라 지나가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 차이가 삶을 바꾼다. 고독을 피하는 사람은 관계에 기대어 서 있고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자기 안에 중심을 세운다. 그래서 같은 관계를 맺어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아직 이 차이를 만드는 행동을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분명한 건 이것이다. 이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되며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장,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는 오랫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배워왔다. 외롭지 말아야 하고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혼자인 상태는 곧 결핍이라고 여겨왔다. 그래서 고독이 찾아오면 그 시간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서둘러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문제였을까? 아니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였을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데서 찾았다. 혼자 있는 순간에는 비교도, 역할도, 평가도 사라진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다. 그래서 고독은 불편하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만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되찾는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늘 강한 사람이 아니다. 늘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아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이 흔들리는 순간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감정을 없애야 할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 그 태도가 쌓여 결국 삶의 중심이 된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버려질까 두려워하며 상대의 반응에 따라 자기 가치를 조정한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매달리지 않고 불필요하게 자신을 깎지 않으며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다. 감정의 높낮이가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그 사람의 삶 전반을 결정한다. 오늘 영상이 당장 답을 주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고독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은 바꿔놓았다면 충분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통과해보려는 마음, 그 작은 태도가 당신을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 채널은 자극적인 위로나 빠른 해답 대신 삶을 오래 버틸 수 있는 생각들을 차분히 나누고자 한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